지난 20일 에릭 갈셀의 시장실이 공개한 582페이지 분량의 홈리스 솔루션 워크숍 관련 문건을 놓고 윌셔 커뮤니티 연합이 오늘 한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정황이 담긴 내용을 되짚었습니다. WCC 정찬용 변호사는 먼저 한인타운 홈리스 쉘터 이슈 발생부터 한인들의 대규모 평화 시위들, 그리고 시정부와 시의회의 불공정한 행보를 발생 순서대로 나열하고 가세티 시장실이 공개한 지난달 5일 홈리스 솔루션 워크숍 관련 전체 문건 가운데 주요 내용을 짚어 설명했습니다. 특히 참석을 거부당한 3명의 한인들에 대한 시장실의 블랙리스트를 가리키는 이메일 문건이 주목됩니다. 여기 워크숍에 오지 않을 사람 3명을 얘기해라. 이름이 뭐지? 그거 물어봤더니 이제 바로 4시 한 53분 정도에 이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이 방금 엘리사라는 분이 말했던 이 아침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 그죠? 도대체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죠? 그리고 시장님은 어디까지 알았을까? 그리고 데니얼 템이 혼자 결정권자 같지는 않은데 이분이 누구랑 상의했을까, 그죠? 그때 메모한 것, 그때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는 없었을까? 저희가 좀 계속 이제 그걸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한 10시경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시간을 이제 7시간, 의문의 7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 변호사는 이어서 이번 문건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데니얼 템과 로버트 박 등 갈세리 시장실 스태프까지 포함해 선서 증언, 즉 데포지션을 예고하면서 올해 말쯤 정확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윌셔 커뮤니티 연합은 결과적으로 한인 사회와 시정부의 정상적인 관계 재정립을 통해 홈리스라는 근본적 화두에 집중하길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그동안 가세티 시장과 웨슨 시 의장, 그리고 여기에 편승했던 일부 한인 인사와 단체들이 한인 사회를 얼만큼 무시해 왔는지 사실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게 일단은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그리고 갈세리 시장님의 어떤 뭐 진심으로 나오는 사과로 못 받아들이지 좀 여론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제발.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 건 풀고, 그 다음에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진짜로 이제 홈레스 이슈에 가지고 쉘터를 가지고 여기에 집중해서 얘기하자. 지금 블랙리스트 얘기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님이 약간 끌어가시는 방향이 좀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시간 낭비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가지고 뭐 오해 풀고 그동안 있었던 거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대화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굉장히 비정상적인데. 갈세리 시장은 현재 아시아 주요 도시 방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가세티 시장이 LA 귀환 후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과거 어린이 박물관으로 사용했던 건물과 부지를 임시 홈레스 쉘터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예산이나 수용 가능 인원과 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3,000 스퀘어풋 부지의 사용 가능성은 텐트나 트레일러 투입을 강행하려던 LA시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시도로 해석된다는 분석입니다. 호세 후이저 의원은 어린이 박물관 부지에 임시 홈리스 쉘터가 들어선다면 스키드로와 다운타운 지역 홈리스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가짜 계정 32개를 폐쇄시키면서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32개의 가짜 계정이 반드시 러시아 조직과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페이스북 측은 이들 가짜 계정의 출처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얼큰 사랑학교 어린이와 학부형이 오늘 대한인 국민회를 방문해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며 직접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14명의 어린이들이 펼치는 깜찍한 공연에 대한인 국민회 관계자는 물론 도산 선생의 아들 랄프 한 씨 내외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또한 랄프 한 씨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선대의 이야기와 의미를 전했습니다. 3살부터 15살까지 프랑스 학생들은 앞으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같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모든 기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15살 이상의 고등학생부터는 학교 자체 결정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오늘 이같이 결정하고 중독 수준의 최근 스마트 기기 폐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일치합니다.
내일 기온은 다소 올라가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90도, 해안가는 80도 중반으로 예보되며 자정이 넘어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